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과목별 시험 공부 방법 순서 및 주의사항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CPA 시험은 전략적으로 과목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서부터 먼저 시험을 볼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과목이 이 두 과목입니다. 페레랑 레귤레이션이에요. 시험을 먼저 보시기를 권하는 건 레귤레이션부터 먼저 보시기를 저희는 권해요. 두 번째 페레를 보라고 보통 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CPA 시험은요, 첫 과목을 빨리 합격하는 게 이 시험 전체 합격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99년서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제 저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서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림잡아서 한국서부터 온라인서부터 정말 심지어는 불법 동영상으로까지 보신 분들까지 하면 아무리 정말 최소로 잡아도 한 2,000명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첫 과목을 빨리 합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과목을 빨리 합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학점 취득한다고 뭐 한 6개월, 8개월 또 그 다음에 공부한다고 또 6개월, 8개월 하다 보면 그게 금방 1년이 돼버려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직 합격한 과목이 없은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CPA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합격을 못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머리가 좋으실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는데, 다만 CPA 시험을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거의 대부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십니다. 왜 포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과목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고서 계속 준비만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지겨워요. 네,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회계사가 회계부터 해야지 페레부터 해야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게 원칙이에요. 어카운팅을 모르고 CPA가 된다는 건 사실은 말은 안 되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시다시피 어카운팅을 말도 안 되는 점수로 76점으로 합격을 했지만 그거는 운이에요. 운이 많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이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 과목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과목으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 게 좋겠냐면요, 첫 과목으로 잡고자 하시면 CPA 시험을 오랫동안 이미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회계학 전공을 했거나 회계학 석사학위를 하셔서 지금 회계 쪽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을 첫 과목으로 잡으셔도 돼요. 자,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을 만약에 첫 과목으로 잡으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파이낸셜 리포팅은 첫 과목으로 잡으신 분들은 이거를 1번으로 잡으시면은요, 네모로 할게요. 두 번째 과목은 뭘로 가셔야 되냐면 어딧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페레와 어딧은 붙어야 된다. 붙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페레와 오딧이 두 과목이 가장 연관관계가 많은 과목이고요. 어떨 때는 이게 페레 시험인지 오딧 시험인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목 자체의 성격이 그래요. 파이낸셜 어카운팅 리포팅은 뭐를 공부하는 겁니까? 그쵸? 우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인트하고 어드밴스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고요. 물론 가버먼트 어카운팅은 이제 가버먼트 또는 비영리기관들의 어떤 어카운팅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반면에 어딧은 뭐예요? 이렇게 회사에서, 정부에서, 비영리기관에서 만들어 오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계학이 굉장히 자신 있다, 그러신 분들은 페레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오딧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처음에 제 과목이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레귤레이션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귤레이션은요, 맥시멈 공부 기간을 3개월에서 3개월 반 잡으시면 돼요. 3개월 반. 물론 뭐는 안 돼요? 레귤레이션만 열심히 3개월 하고 딱 시험 보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페레를 공부한다? 이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페레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페레 하다가 한 6, 7개월이 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자칫하면 레귤레이션이 익스파이어 돼버립니다. 18개월이잖아요. 한 과목이 합격하고 마지막 네 번째 과목에 합격할 때까지 합격한 시험 본 날짜를 기준해서 18개월을 넘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18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합격한 게 익스파이어 되고 두 번째 합격해서 다시 18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 공부는 어떻게 하시자고요? 만약에 페레와 레귤레이션을 같이 첫 번째 두 과목으로 잡고자 하시면 이 두 과목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은요. 3에서 4개월은요. 자, 뭐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보시는 거죠. 네. 도대체 레귤레이션에 있는 비즈니스 로나 텍스가 양이 얼만큼인지, 또 우리가 페레의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어드밴스 어카운팅 양이 얼만큼인지. 사실 가버먼트 어카운팅 이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나중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인터나 어드밴스까지는 이게 양이 얼만큼인지 대충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야, 이게 정말 많구나 라고 하는 감을 갖고서 레귤레이션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부담을 갖고서요. 자, 그래서 자, 처음에 3, 4개월은 뭐만 하자? 예, 강의만 보자. 자, 제가 강의만 보자 그러니까는요, 어떤 분들은 진짜 강의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열심히 강의만 보는 거죠. 자, 모든 분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동일합니다.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들을 때는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강의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강의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강의를 볼 수 있는 분들은 그게 괜찮아요. 내가 강의가 도대체 얼만큼인지를 미리 3, 4개월에 걸쳐 다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풀타임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시면서나 또는 회사를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강의를 보시면서 문제를 같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같이 푸시라는 내용은 뭐예요? 강의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강의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같이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뮤트를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뮤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파울링이 생겨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레귤레이션 공부를 하실 때 강의를 보시긴 보시되 어떻게 하시자고요? 강의를 보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레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페레 강의를 보시면서 같이 문제풀이가 병행이 되셔야 돼요. 자, 그거를 최소 한 3, 4개월 정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3, 4개월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먼트까지 다 하시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인터, 어드밴스 뭐 중간 정도까지라도 4개월 정도까지는 레귤레이션 페레를 같이 공부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이 레귤레이션하고 페레는 다 공부를 하셨잖아요. 한번 보셨어요. 그냥 한번 보신 거예요. 아직 시뮬레이션 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강의 한번 들으시고 와일리 문제 한번 풀으시고, 그 다음에 텍스 강의 한번 들으시고 문제 한번 풀으시고, 그 다음에 인터 강의 한번 듣고 문제 하나 풀고, 네, 문제 하나 한 번씩 풀으시고. 너무 많다 싶으시면은요, 홀수번만 이렇게 풀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가능하면 다 푸시는 게 좋죠. 와일리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푸시는 게 굉장히 지겹습니다. 그래도 4개월 동안은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는요. 자, 그래서 4개월 동안 비즈니스 로, 텍스, 인터, 어드밴스까지 강의를 보시면서 문제를 일부 푸셨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귤레이션만 공부하시는 거죠. 레귤레이션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자, 그때는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은요. 비즈니스로 강의를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텍스 강의를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문제풀이 위주입니다. 자, 그런데 비즈니스로는 문제를 여러 번 푸실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공부한 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만 보시면 되니까 처음에 문제 푸시면서 틀렸던 문제들 있죠. 자, 근데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실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지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를 푸신 다음에는 답을 읽어보셔야 돼요. 답을 읽으셔갖고 도대체 이게 정말 내가 알고 푼 문제인지 모르고 푼 문제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맞았다에 흥분하시거나 틀렸다에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답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지겹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문제 푸는 시간이 제일 좀 지겨운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시간을 거치셔야 돼요. 그게 처음 3, 4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1개월에서 1.5개월은 레귤레이션만 공부하시는 거죠. 물론 요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 기간을 만약에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뭐를 하셔야 돼요? 레귤레이션의 비즈니스 로와 텍스의 강의 다 들으시고 문제풀이 와일리 한 번씩 다 하시고요. 페레이 인터 어드밴스까지만 가번 하지 마시고 인터 어드밴스까지만 강의 다 들으시고 문제풀이도 한 번 하시고, 그쵸? 그게 3, 4개월을 목표로 하시고 4개월 목표로 하시고요. 내가 시간이 안 된다 싶으시면 6개월 목표로 하세요. 네, 6개월 목표로. 그리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뭐 하셔야 돼요? 레귤레이션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다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요. 강의를 한 번 들으면 좋게요. 물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특히나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가면 베이시스 이해 안 됩니다. 한 번 들어가고 이해 잘 안 돼요. 그것만 좀 더 들으세요. 또 비즈니스 로 같은 경우에 굳이 이거를 다 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다 뭐 그거를 또 들으면서 또 웃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들었으면 돼요. 그러면은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로는 와일리 문제 많이 푸실 필요 없어요. 우리 와일리 문제와 우리 비즈니스 로 교재가 2004년 이전도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지금 거기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들, 용어들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험 비중은 35대 65잖아요. 근데 공부 비중은요 2대 8로 하시면 돼요. 네, 공부 비중은. 텍스는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듣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로는요 처음에 한 번 들으실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필기를 열심히 해놓으세요. 네, 필기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리고 교재 갖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한번 푸시고 내가 잘 몰랐던 거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물론 와일리 문제 체크하지 말자 그랬죠? 네, 별도로 오답노트 갖고 계실 거고요. 자, 또 하나 팁은요. 비즈니스 로를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와일리 문제를. 근데 답을 읽어봐도 모르겠네? 그러면은요 그냥 그 문제 삭제해버리세요. 굳이 그 문제까지 이해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로에는요. 그런 문제가 와일리 챕터 하나에, 예를 들면 컨트랙이 이제 57문제잖아요. 그러면 한 서너 문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서너 문제 정도는 야 내가 답을 읽어봤는데 영어도 너무 길고 너무 이거는 좀 귀찮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엑스큐 쳐버리세요. 한 4대 문제까지는요. 그래서 와일리 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와일리는 비즈니스원 처음에 수업 들으실 때 꼼꼼히 들으시고요. 반드시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푸시고 나서 뭐 하자? 답을 읽어보자. 예. 그리고 문제 풀이 강의가 별도로 있잖아요. 온라인에. 그거를 굳이 제 강의를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별로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첫 강좌, 컨트랙에 문제 푸는 것만 요령을 조금 가르쳐 드리니까 그거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풀이 강의는 굳이 강의를 들으면은 그냥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려 버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본인이 문제를 풀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강의를 내용 강의 듣고 와일리 문제 풀어보고 답 해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거는 와일리에 뭐 문제에 동그라미 쳐놓거나 오답노트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1개월에서 1.5개월 요때 복습할 때 그 문제풀이만 하시고 강의 내용을 교재에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반면에 텍스는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숫자로 계산하는 것 때문에 내용은 잘 몰라도 어쨌든 문제를 풀어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텍스는. 그쵸? 그러니까는 강의를 뭐 2번, 3번 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문제를 여러 번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는 와일리를 한 3번은 푸셔야 돼요. 그리고 베이시스 부분이나 또는 그 뭐 예를 들면 프로퍼티 트랜잭션 같은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죠. 인디비주얼은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쪽 property transaction 같은 경우 뭐 인스톨먼트 세일즈나 뭐 아니면은 뭐 like kind exchange나 뭐 이런 쪽은 무조건 외워갖고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또 강의도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거 괜찮아요. 자, 비즈니스 로도 리뷰가 있고요. 텍스도 리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로 리뷰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있지만 들으실 필요 없어요. 굳이 거기다가 시간 뺏기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리뷰를 하잖아요. 그럼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뭐 권하고 싶진 않아요. 시간이 뭐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텍스는요. 텍스는 리뷰 시간에 이제 뭐를 합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문제풀이를 하죠. 시뮬레이션 문제풀이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회계사님이 특별히 또 계속해서 이거는 거의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씩 업데이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리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3주에서 4주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리뷰만 보통 한 3시간씩 7번, 8번 이렇게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리뷰 수업을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 강의를 충실히 하시면 시뮬레이션 문제를 굳이 리뷰를 안 들어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시뮬레이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의 어떤 유형이나 형태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리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뷰 강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꼭 들으시기를 저희는 권하죠. 그쵸?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까지 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는 다 본 거죠. 예, 강의는 다 봤어요. 텍스는 별도로 문제풀이 안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제가 그때그때 문제를 풀잖아요. 그거만 푸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와일리 문제 다 푸셔야 돼요. 최소 2번에서 3번은 풀자고요. 그리고 텍스 시뮬레이션 리뷰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할 거 뭡니까? 그쵸? 기출문제 풀이죠. 기출문제. 예. 요거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BL 같은 경우는 한 번 볼 때 그냥 거의 끝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볼 때 끝나야지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볼 거야. 다시 보실 필요도 없고요. 문제를 2번 이상 푸실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한 번 풀고 체크해놓은 문제만 다시 보시고 교재 이렇게 내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텍스는 이 한 달 반 동안에 뭐 하셔야 돼요? 리뷰 보셔야 돼요. 네, 시뮬레이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모르는 부분 다시 강의를 또 보셔야 돼요. 와일리 문제 최소 한 번에서 2번 더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BL은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을 뺏기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6주 정도는 뭐를 하셔야 돼요? 예, 이 텍스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5, 6주는요.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매해마다 40문제씩 이제 릴리스를 하죠. 우리가 미국 공인회사협회를 통해서 받은 기출문제들을 우리 RTO 카페에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는 시뮬레이션 문제도 있습니다. 예. 물론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신, 그쵸?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또 2011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릴리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신 12년도 릴리스된 기출문제를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최소 3년치,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5년치는 풀어보셔야 돼요. 자, 5년치면 뭔 문제입니까? 예. 200문제예요. 예. 이것도 양이 꽤 많습니다. 이거를 풀어보셔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40문제 중에서 시험을 보시기에 합격 안정권은 35개 정도 맞추시면 합격 안정권입니다. 30개 이상은 넘으셔야 돼요. 근데 30개가 안 맞으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시험 날짜를 옮기세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는 대략 내가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고 이제 30개가 안 되면 더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날짜 옮기는 건 안 좋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요, 계속 돈 내고 날짜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공부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막판에 가면. 그리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인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날짜는 바꾸지 마세요. 예. 조금 돈이 아깝더라도 그 시간에 가셔서 시험을 볼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공부 안 됐다고 뒤로 미루고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리고 미루더라도 같은 윈도우 안에서 미루셔야 돼요. 그죠? 다른 윈도우로 이제 넘겨버리면 이게 한 달 반이 떠버리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하실 것 같죠? 안 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게 벌써 한 달이라는 여유가 딱 생기는 순간 이제 그 하루는 좀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한 일주일쯤 되면은요, 이제 왠지 마음에 위안이 생기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겼으니까. 원래가 내일 보려고 했는데 뭐 일주일 후에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날짜는 가능하면 옮기지 말자. 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페레하고 레귤레이션을 같이 3개월에서 4개월 또는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같이
강의 보시고 문제풀이 하시고요. 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지겹고 지겨운 시간이에요. 네,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응? 내가 아직 강의를 다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어플리케이션 넣어버리시면 NTS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두 과목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한 3, 4개월 정도 보시고 나셔서 어플리케이션 하셔도 된다고요. 다만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밸류에이션 먼저 받아 놓으셔야 돼요. 이밸류에이션은 이게 6주가 걸릴지 12주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EV는 먼저 해 놓으시고 어플리케이션은 2주면 된단 말이에요. 2주면 되니까 내가 대략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페레랑 레귤레이션의 최소 어드밴스까지 공부가 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2주 있다가 NTS 날라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뭐 하자고요? 레귤레이션 집중하자고요. 예. BL은 한 1, 2주면 되고요. 텍스를 한 6주 정도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때 리뷰 강의 보셔야 되고요. 예, 리뷰 강의 보시고 최종적으로 뭐 하자고요? 기출문제, 예, 최소 5개년치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끝났습니다. 근데 레귤레이션하고 페레를요, 저는 같은 윈도우에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은 1월서부터 공부 시작하셨으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1, 2, 3, 4, 5, 6월 동안 맥시멈이에요. 1, 2, 3, 4, 5, 6월 동안 페레와 레귤레이션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7월에 레귤레이션, 8월에 페레입니다. 그래서 자, 1월서부터 한 5월달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고 문제풀이 하시고요. 6월에서 7월 초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뭐 하자? 레귤레이션 집중하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달 반은 페레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버먼트 수업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대비 이 40%로 리뷰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리뷰 보시고 똑같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공부하신 날 1월 1일서부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8개월 동안 해서 두 과목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전체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과목하고 한 과목 시험 보시지 말고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1월서부터 3월까지 공부해서 4월 초에 레귤레이션 보고 5, 6, 7, 8 또 4개월 공부해서 페레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같이 6개월에서 4개월에서 6개월 공부하신 다음에 한 과목을 같은 윈도우에 하나는 윈도우 초, 하나는 윈도우 말에 보시기를 저희는 권하고요. 그 다음 페레와 오딧은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랬죠? 네, 페레와 오딧 항상 붙어 다닙니다. 세 번째 과목은 뭐예요? 네, 세 번째 과목은 이제 오딧입니다. 네, 세 번째 과목은 자, 오딧인데요. 오딧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과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페레를 보고 나셔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네. 페레를 보고 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쵸? 예. 아예 지금 어딧하고 BEC는 수업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에 두 과목을 끝내고요. 나머지 두 과목은 6개월을 잡으면 맥시멈입니다. 예. 자, 오딧 같은 경우에 우리 공선생님이 강의해 놓으신 강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오딧 선생님보다도 짧고 임팩트 있고요. 정말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요즘에 오딧 점수 90점 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우리 뭐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강의만 보시면 돼요. 강의하고 리뷰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9월에서 10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강의를 보시고요. 11월 정도에 오딧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요. 그냥 오딧만 하세요. 이 두 과목을 굳이 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 과목만 보시겠다고 하면은요, 저희는 권하기는 요 IT 있죠? 네, 요 IT는 오딧과 같이 보신 다음에 오딧 시험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IT에서 문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오딧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강의는 지금 8개월 동안 요거 앞에 있는 두 과목 시험 보셨잖아요. 나머지 두 과목은요, 오딧을 세 번째 공부하시는데 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듣자고요? IT 수업 듣자고요. IT 수업. 응? 하나 더 듣고 싶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들으시면 돼요. 시간이 되시면. 그러면 9, 10월 2개월 동안 오딧 수업 들으시고 리뷰하시고 당연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와 IT 강의 한번 보시고요. 문제풀이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BC 시험 보시는 게 아니니까 이 IT라고 하는 게 어딧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산감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많은 부분은 또 IT에서 또 수업 들으세요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IT에서 커버하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오디트하고 IT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까지는 시험을 어떤 그 강의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말쯤에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잡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페레 시험 보고 나서 3개월 동안 뭐만 하자? 오딘만 하자. 거기에 IT 추가하시면 되고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그냥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BEC예요. 항상 마지막은 BEC로 가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요, BEC가, 왜냐면 이게, 학교 때 들은 과목이 많거든요. 이컨이나 재무관리 이런 게 좀 들은 게 많단 말이에요. 코스트 어카운팅 이런 걸. 그래서 이거를 첫 과목으로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세이가 지금 15점이 나오는데요. 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페레에서 물어보는 게 또 BEC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디서 나오는 내용들이 또 BEC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EC는 마지막 3개월을 우리가 잡습니다. 마지막 3개월. 양은 과목 수는 많지만 양은 많지 않아요. 자, 이커는요,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신문 좀 많이 보시고요. 현재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다 커버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출제원이라면 현재 이 미국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출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출제 잘하면. 그거와 연관된 부분들이 실제로 CPA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이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경제학은 굳이 CPA 시험에서 커버할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그래서 좀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들, 또 이런 것들을 좀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트래티직 플래닝하고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잖아요. 요거는 점수 따셔야 돼요. 점수 따셔야 됩니다. 또, 뭐는 점수 따셔야 돼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점수 따셔야 됩니다. 요 두 개는 전략 과목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면은요, 점수를 다 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수 따기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IT하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입니다. IT는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산과 관련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 강의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생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들만 열심히 하셔서 한 맥시멈 3분의 2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를 뭐 IT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도 이게 2011년도 시험에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직 이게 뭐 한 3, 4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도 저희 선생님들이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 커버하는 내용들이 100% 커버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BEC가 합격률이 4과목 중에 요즘에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교재들을 보죠, 선생님들께서. 뭐 타 학원 교재도 보고, 미국 교재들도 보고, 원서들도 보고, 또 다른 자격증들이 있어요. 뭐 CIA, C사, 뭐 CMA 이런 교재들도 다 보거든요. 그것들을 다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또 AICP에서는 또 AICP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버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 IT하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조금 약해요. 그래도 다른 어떤 강의보다는 좋지만 좀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요. 어디서 우리가 점수를 따자, 그쵸? 스트래티직 플래닝하고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요 과목들을 우리가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최소 반타작 이상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합격 점수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4과목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합격률이 제일 낮은 게 BEC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에 3과목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착착착 붙으시다가 BEC에서 계속 낙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긴장이 좀 풀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지겨워요. 한 1년이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만만하게 봐요, 이 BEC 과목을. 근데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합격률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막판에 잘못해갖고 레귤레이션 익스파이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BEC 닥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앞에 과목들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BEC가 합격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만만한 게 BEC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친구들만 CPA 시험을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친구들도 어카운팅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죠? 회계학을 했어도 어카운팅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경영학을 했어도 어카운팅 잘 몰라요. 어디 수업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안 해서 미국 대학에서 거의 이해 못해요. 어디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레귤레이션, 이거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유리한 과목이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요, 이 BEC가 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것들입니다. 경제학, 재무관리, 원가회계, 관리회계, 다 이거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경영학과 출신들은요. 그리고 에세이 15점이 얘네들은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우리가 썰 푼다 그러죠. 대충 썰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그레이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불리한 시험이 BEC예요. 이게 2011년도 전까지는 멀티플만 100%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제일 유리한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에세이가 15점 나오면서부터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BEC를 준비하실 때는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략 자 공부 순서는요. 레귤레이션, 페레, 어딧, BEC 또는 페레, 오딧,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BEC. 자, 요 둘 중에 하나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페레, 오딧 가시면은요. 페레, 오딧을 같이 4, 5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페레 한 달 반 또는 2달, 오딧 나머지 한 달 이렇게 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고요. 페레하고 레귤레이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레귤레이션 먼저 보시고 페레를 나중에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대략 순서는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는 게 가장 숏컷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됐고요.